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유통사업을 하며 한 살 배기 아들아이를 키우고 있는 새내기 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릴 사연은 2년 전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차에 접어들 무렵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부부가 겪은 일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호의를 호구로 본 아주버님 부부, 그리고 그런 장남을 오냐오냐 내 새끼 최고라며 막장으로 몰아넣은 시모까지.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시댁 식구들에게 질려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밖에 모르고 또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시모 그리고 아주버님네 부부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무능력하고 뻔뻔한 그 자체인 인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상태는 내 아픈 손가락이다. 네가 아무리 서운하다고 해도 이 어미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오. 네 형이 부모 잘못 만나서 산 달도 다 못 채우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네 형 낳고 보니까 세상에 애가 주먹대기보다도 작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네 형을 끼고 살았어야 했는데 먹고 살기 팍팍하다고 주먹대기 만한 거를 등에 둘러엎고 국밥이다 뭐다 밤낮 밖에서 산 것 아니냐. 내가 네 형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서 말을 다 못하겠어. 엄마도 참, 다 지난 얘기를 뭐하러 자꾸 해. 나 괜찮아. 그만해, 엄마. 아이, 이거 참 우리 엄마가 우니까 나도 눈물이 나네. 재수 씨, 미안해요. 우리 어머니가 눈물이 좀 많으셔서. 시아버지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이 어릴 적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집을 나가기 전에도 원체 바깥으로만 나돌아서 집안 살림은 나 몰라라 했었답니다. 그래서 시모가 엄마 노릇이며 아빠 노릇까지 다 했다고요. 아주버님을 낳기 직전까지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버님이 엄청 작게 태어났다고 결혼하고 나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저 말을 들었습니다. 뭐 저도 아들아이를 낳아보니 시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만 도를 넘어도 너무 심하게 넘었어요. 시모의 저 사랑이 자기 큰아들을 망치고 있다는 걸 본인만 몰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남은 어째 이리 입이 짧아 그래. 이것 좀 더 먹어봐. 응? 참네. 그리고 웃긴 게요. 시모는 툭 하면 자기 큰아들이 말랐다, 더 먹으라 했는데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비만인 상태였어요. 되려 저희 남편이 더 말랐었죠. 아주버님은 키가 170 정도에 몸무게는 90kg대였고요. 저희 남편은 키 178에 몸무게 60kg대였습니다. 제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저희 남편이 더 분주히 일했고 남편이 시댁을 먹여 살리다시피 했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열불이 올라옵니다. 저 역시도 남편의 생각을 존중했기에 흔히들 얘기하는 착한 며느리, 왜 그 드라마도 있잖아요. 며느락이라는 드라마. 당연히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행동, 말, 그 말도 안 되는 착한 며느리 노릇을 저는 어떻게든 해내려 노력했습니다. 시모가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저희 부부와 장남네 부부를 차별할 때도 말이죠. 더럽고 치사한 게 툭 하면 먹을 거로 그렇게 차별을 해댔습니다. 명절에 특히 더했습니다. 명절 전 주에는 우리 집에 들러서 집에 들어온 선물을 죄다 챙겨갔거든요. 비밀번호도 알아서 벌컥벌컥 집에 들어오는 건 다반사였죠. 아이고, 니들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어머, 어머니, 잠시만요. 아유, 엄마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라니까. 아니,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일단 거실에 계세요. 예? 아니, 연락을 해도 니들이 안 받길래 그랬지.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대충 입고 나와. 다용도실이던가? 너희 그 선물 들어온 게 있다는 거. 갑작스럽게 시모가 들이닥치면 잠옷바람에 부스스한 얼굴로 벌떡 일어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건 저처럼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시모가 온 집안을 사방팔방 헤집고 다니는 동안 대충 머리 묶고 옷 걸치고 거실로 나섭니다.
그러면 시모는 마치 쇼핑이라도 온 것처럼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하죠. 네, 네, 다용도실 맞아요, 어머니. 어디 보자. 어머, 아니 요즘엔 이런 것도 선물로 들어오냐? 아이고야, 확실히 사업을 하니까 들어오는 선물이 다르긴 하네. 어머머, 이거 한우 아니야? 이것도 좀 빼놓고, 어, 저거 과일 좋다. 배랑 사과 좀 꺼내라. 아이고, 손도 작아. 그거 하나씩 담으면 누구 코에 붙여. 상자째 줘, 그냥. 그게 뭐 아깝다고 그래? 에이, 아깝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만 될까요? 아니, 거기 넣어둔 갈비랑 홍삼도 좀 챙겨 넣으려니까 그러네. 너 형네가 애도 있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잖냐? 서운한 거 아니지? 그래도 니들은 입이라도 해봤자 니들 2명뿐이고 벌이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좀 양보해라. 응? 아휴, 엄마, 무슨 백화점이야? 그냥 좀 적당히 들고 가요. 형도 선물은 들어오겠지. 내 말이 그 말이다. 네 형이 선물이라도 들어오게 사회생활 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소원이. 그게 안 되니까 내가 팔벗고 나서서 챙기는 거 아니야. 너희가 양보 좀 해. 네네, 그래야지. 엄마한테는 형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니까. 맞지? 자기야, 그거 무거워. 자기가 들지 마. 내가 할게. 내가 다음 생에는 꼭 장남으로 태어난다, 내가. 그리고 너희 그거 옮기고 나서 나랑 방앗간 좀 가자. 떡할 거 쌀 빻으러 가야 해.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죠? 저는 추석이 제일 싫었어요. 그놈의 송편. 자기 큰아들이 송편을 좋아한다고. 진짜 떡집보다도 더 많이 송편을 빚었습니다. 입맛은 왜 그리 까탈스러운 것인지. 집에서 직접 한 것 아니면 먹질 않았어요. 자기 분수를 알고 까탈을 부려야지. 장남이라는 그놈은 평생을 자기 엄마한테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빌붙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형이 자기한테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그걸 다 지원해 줬고요. 심어요? 당연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큰아들이라면 절절매고 눈물부터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 남편은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건 아닌가 의심도 들었습니다. 시댁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순전히 자기 힘으로 저 밑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일으켜 왔습니다. 시댁에서는 땡전 한 푼 받은 것이 없었어요. 그에 비해 장남이라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쌀 한 톨까지 팔아서 사업을 해댔습니다. 그렇게 벌인 사업, 악착같이 하면 좀 좋아요. 그저 부부가 쌍으로 똑같았어요. 그 인간들의 첫 사업은 투다니 같은 술집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자금을 저희 남편이랑 시모가 보태줬고요. 그래도 자식까지 있는데 정신 차리고 하겠지 믿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나는 역시였죠. 그냥 자기들 놀이터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형님 때문에 못 살아. 계산은 무슨 계산이에요, 우리 사이에. 내가 우리 형님 모셔놓고 술 한 잔도 대접 못할까? 그래요. 우리가 가게를 왜 차렸는데 이렇게 마음 통하는 지인들 모셔다가 마음 편하게 술 한 잔 대접하고 하려고 한 거죠. 이가 워낙 손이 크잖아요. 우리는 한 번 온 손님들이랑 금방 형님 동생 하면서 단골 만들어 버린다니까. 자, 건배. 아이고, 얌마. 너는 그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어? 앉아, 앉아. 단골은 무슨. 자기네들 지인 오면 가게 문 걸어 잠그고 술을 마셔대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어요. 툭 하면 가게 문 닫는다고 말입니다. 영업시간도 들쑥날쑥 하였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손님이 있다가도 자기들 지인이 오거나 하면 마감한다고 나가버리라고 내쫓고 금세 문 걸어 잠그고 술판을 벌였으니 뻔할 뻔짜였죠. 그 꼴을 목격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봤냐고요? 장남네 부부랑 저희 부부 사는 동네가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몇 번 팔아주러 갔었거든요. 한 4번 찾아가면 그중 3번은 장남네 부부가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술판을 벌이는 통에 친구들과 발길을 돌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니. 자기들 장사하는 거 유지할 돈은 벌어놓고 놀겠거니 했는데 전혀 대책이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서방님, 아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번 달만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니, 아휴, 요즘 경제가 좀 안 좋잖아. 우리도 이렇게 쪼들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동서, 어떻게 한 번만 좀 도와주라. 아유, 우리도 염치 있어서 어머니한테도 이번에는 말씀 안 드렸어. 사실 지난번에도 힘들어서 어머니가 몇 번 도와주셨거든. 엄마한테요? 가게 시설비랑 보증금도 다 엄마가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월세까지 엄마한테 하는 건 아니지, 형. 형수도 너무하시네요. 에헤이, 당신은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야, 우리가 엄마한테 매번 부탁한 걸 절대 아니고, 한두 번 그랬다. 한두 번이든 처음이든 엄마가 형한테 준 거, 그거 우리한테 받은 용돈 그대로 갖다 보낸 것 같네. 뻔하지. 아니, 형수, 성민이까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어영부영하면 어떡해요? 아니, 우리가 뭐 평생 그러겠대? 우리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임마. 그렇게 보지 말고, 나도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희한하게 운이 안 따라준다. 재수씨, 죄송해요.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딱, 어? 딱 한 번만 부탁할게. 네 말대로 성민이까지 있는데 이렇게 가게 접을 수는 없사느냐. 그 인간들 가게를 운영한 게 1년이 채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7개월을 시모나 저희 부부한테 월세를 구걸했습니다. 운이 안 따라준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운도 노력하는 사람한테나 오는 거죠. 그저 누가 하늘에서 툭 하고 던져주나요? 노력 하나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알아서 떠먹여 주겠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이런 꼴에 이골이 나서 월세를 빌려달라는 장남내 부부를 못 본 척 했어요. 네가 말이야. 내가 몇 번을 말했냐, 응? 네 어미 죽고 나면 너랑 네 형 단둘 세상에 남는 거라고 했어, 안 했어? 네 마누라가 뭐 네 혈육보다 중요한 줄 아냐? 응? 아니, 형이 힘들다고 네 형수까지 데리고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한 거면 그거 안쓰럽지 않든? 걔들 둘이서 얼마나 마음고생하다가 니들한테 갔을 거야. 아이고, 그걸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냉정하게 쳐내? 응? 무사히 넘어갈 리가 없었죠. 그날 저녁에 시모가 저희 부부 집에 찾아와서 아주 노발대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을 거예요. 혼절하기 직전까지 화를 내고 니들이 어떻게 형한테 그럴 수 있냐. 혈육한테 그런 거 아니라며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힘들어? 힘들다는 사람이 가게 문 닫아놓고 툭하면 술 먹고 놀아? 나는 안 그랬어, 엄마. 나는 이거 일하면서 밤낮 없이 매달리고 악착같이 했어. 엄마야말로 나는 안쓰럽지 않아? 내가 무슨 형 보호자야 뭐야. 마음 잡고 사업한다길래 그거 믿고 돈 보태줬더니만 이제는 월세를 도와달라고? 엄마, 진짜 이건 아니야. 이러다 형 인생 진짜 큰일 나. 아이고, 넌 왜 이렇게 애가 모질어진 거야? 응? 보호자? 그래, 그거 보호자 그것 좀 하는 게 그렇게 아깝고 억울하냐? 이거 니들 둘 다 같은 생각이야? 응? 세상에 내가 기가 막혀서 진짜. 너 작은 애 네가 얘기해봐. 애들 형네한테 돈 좀 도와주는 게 아까워? 어? 아까우냐고. 왜 저 사람한테 몰아붙여? 됐어, 여보. 대답하지 마. 왜 대답을 하지 말래? 응? 왜 대답을 하지 마? 너, 작은 애 너 대답해봐. 응? 아이고, 네가 네 남편한테 얘기했냐? 어? 네 형네 도와주지 말라고? 불똥은 저에게까지 튀어서 시모의 윽박을 고스란히 받아내야만 했어요. 이전 같으면 그냥 어른이니 내가 고개 숙이자 하고 숙이고 들어갔겠지만 그날은 저도 안 되겠더라고요. 시모가 무슨 저희 부부를 장남내 부부 필요할 때 쓰는 자판기처럼 돈을 요구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저도 이 사람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뭐? 아이고,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뭐가 대체 니들이 뭐 얼마나 잘난 생각을 했길래. 아주버님이랑 형님 그렇게 된 거 어머니랑 저희 탓이라고 생각해요. 형님네가 무슨 사고를 쳐도 다 뒷수습을 해주니 두 분 다 당연히 이번에도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챙겨주겠지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아주버님네 위하시는 거면 이번에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니, 이 사람도 어머니 자식이에요. 어머니 한 번이라도 이 사람 싸움 잘 돼가느냐, 힘들지 않냐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그것도 저는 너무 서운해요. 이 사람이라고 힘든 적 없겠느냐고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 어머니 가뜩이나 형 때문에 신경 쓴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사업 힘들었을 때 자기 직원들 월급 주겠다고 막노동까지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건 알아주셔야죠. 어쨌든 저도 이 사람이랑 생각 같아요. 이번에는 저희 아주버님네 못 도와줘요. 제 말이 틀린 건가요? 남편이 안쓰러워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할 말 못할 말 다 했습니다. 맞잖아요. 누구는 땅 파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죽어라 애써서 버는데 그저 자기 큰아들한테만 전전긍긍하는 시모가 미웠습니다. 제 말을 들은 시모는 뭐 기절하기 직전이었죠. 저희 부부한테 모질다 무섭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니들 아니어도 당신이 어떻게든 장남내 돕겠다며 죽었다 소리 들려도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다 갔습니다. 남편은 뭐 시모가 돌아가고 나서 저랑들이 소주를 몇 봉을 먹었는지 몰라요. 시모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번에는 장남내 부부가 문자로 난리를 쳤기 때문이죠. 내용은 뭐 똑같아요. 너무하다, 야박하다, 뭐 그런 거였죠. 사실 그때 이미 시댁 식구들과 저희 부부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봐야겠네요. 그 사건 이후로 1년여 동안 남보다 못하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틈틈이 카톡 속의 사진을 보며 근황을 봤는데 가게를 접고 뭐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사업이 잘 되는 모양인지 형님과 아주버님 카톡 속의 사진에는 명품이나 외제차 사진이 올려지곤 했었죠.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차라리 각자 잘 살자라는 생각으로 저와 남편은 저희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2년쯤 되었을까요? 재수 씨. 동서, 동서 나야. 아주버님네 부부가 늦은 새벽 저희 부부의 집을 찾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맞이한 형님네 부부의 모습은 거짓골 그 자체였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여행용 가방 하나씩 들고 아주버님 등에는 5살 난 조카 아이가 등에 엎여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피죽 하나도 못 얻어먹은 모양새였어요. 저나 남편이나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며 서둘러 집 안으로 새 가족을 들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 그 추운 날 어린아이까지 둘러엎고 나타났으니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형님네 부부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야. 내가 너한테 무슨 욕을 먹어도 진짜 할 말이 없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나도 진짜 잘해보려고 했거든. 보란 듯이 일어서서 너랑 재수 씨한테 나타나고 싶었는데 아유, 내가 진짜 미안하다. 미안해. 동서, 서방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한테는 죄송해서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미우면 우리 성민이 봐서라도 좀 도와줘. 이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야. 안 그래?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카톡 보니까 한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더구먼. 뭔데? 무슨 일이길래 새벽에 찾아오고 형수랑 성민이는 또 왜 이렇고? 아니 형, 그만 울고 무슨 일인지 얘기를 좀 제대로 해봐. 엄마한테 죄송한 건 또 뭐고? 설마 또 엄마한테 돈 받은 거야? 어? 그게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나가 죽어야지. 당신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당신 죽으면 나랑 우리 성민이는 어떡하라고? 정말 왜 그래, 당신 진짜. 아휴, 무슨 끝장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한참 동안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더니 장남네 부부는 자기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선 장남네 부부는 술집을 접고 또 다른 사업을 찾아 나섰대요. 그러던 중 아주버님 동창이 무슨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한 거였죠. 좋은 기회라고 떵떵거리니 시모는 자기가 가진 노후 자금이며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 그걸 장남놈한테 준 거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동창이 얘기한 사업은 다 사기였고 그 돈을 갖고 날랐답니다. 장남네 부부는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였고요. 대책은 안 서는데 뭐 일단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 조카 아이를 앞세우는데 결국 저희 부부는 장남네 부부와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아이가 있었더라도 그것들을 받아주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장남네 부부를 우리 집에 들인 그 순간부터 제대로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동서! 나 동서 드레스룸에 있던 프라다 가방이랑 코트 좀 입고 나왔어. 그래도 동창회라고 나오는데 뭐 없어 보이게 나오기는 좀 그렇잖아. 내가 깨끗이 입고 딱 제자리에 놓을게. 고마워. 일단 형님이라는 그 여자는 툭하면 제 옷과 가방, 신발에 손을 댔어요. 제가 그 여자랑 신체 크기가 비슷했거든요. 아니, 빌려줄 수 있죠. 있어요. 그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째째하게 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말 한마디 없이 제멋대로 옷을 꺼내 입거나 가방을 쓰는 건 당연했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들고 나가면 가방 지퍼가 망가진다거나 옷에 뭐를 그렇게 묻히는 건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게 돌려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동서, 아니 드레스룸에 웬 잠금 장치야? 아이고 나 참. 아니 나 잠깐 모임이 있어서 동서 옷 좀 빌리려 입으려고 했더니만 아우 비밀번호 뭐야? 제가 형님한테 옷 빌려드린다고 한 적 있어요? 뭐? 아유, 아니 그거 옷 뭐 얼마나 한다고. 아유 정말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 거야? 내가 깨끗이 씻고 갖다 놓을게. 정말 내가 나중에 다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무슨 옷 하나 가지고 그러냐? 옷 하나요? 형님,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툭하면 제 옷 마음대로 말도 없이 입고 나가시고 그래요. 입고 나가시는 거 좋아요. 형님이 입고 나간 옷, 김치국물 묻는 건 기본이고 어디 뜯겨오거나 죄다 엉망으로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고 그게 한두 번이에요? 아이고 그래 됐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입는다. 안 입어. 동서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이 말이야 좀 나눌 줄도 알고 그래야지. 됐어. 저는 결국 자기 멋대로 구는 형님 때문에 드레스방에 잠금 장치까지 달아야 했습니다. 참네. 형님이라는 인간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는데 정말 없던 정까지 떨어지더군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은 또 어떻게요? 정말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부부가 둘이 똑같았어요. 툭 하면 저희 부부한테 조카 아이 맡겨놓고 밖으로 나돌았죠. 저는 저와 남편이 장남네 부부집에 얹혀 사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게 다 당연했고 뻔뻔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은 글쎄 저희 부부가 친정에 다녀오느라 1박 2일 정도 집을 비웠었을 때였죠. 현관을 들어서는데 못 보던 신발이 그것도 꽤 많이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설마 하는 불안감이 저희를 감쌌지만 그래도 정말 설마 했습니다. 자, 짜잔! 다들 내 집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있다가 어때? 뷰 죽이지? 이 집이 낮에도 좋긴 한데 이 저녁부터가 진짜거든. 점점 봐봐. 응? 이게 바로 도시삼 아니냐고.
야, 너 집 좋다. 이 자식 이거 사업 좀 잘 된다고 하더니 말이야. 집이 무슨 견본주택이 따로 없네. 그러게. 어우, 성민이 엄마 진짜 부럽다. 나는 언제 서울에 이런 집 하나 마련하나 몰라. 여기 애들 교육하기에도 동네가 괜찮다던데. 아, 좋겠다. 좋기는 무슨. 자기를 부러우면 얼른 돈 벌어서 이사 와. 하긴 그런데 좋기는 하더라. 동네 수준이 있다 보니까 애 엄마들도 다들 수준이 있긴 해. 자, 짠! 우리 집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들. 자주자주 놀러와.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그 인간들 저희가 집에 없는 사이에 집들이 했습니다. 자기네가 마련한 집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아주 두가 보면 돈방석에라도 앉은 사람들 같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형님, 아주버님, 이게 대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동서, 우리 동서야. 다들 인사해. 이쪽은 우리 서방님. 아유, 우리가 동서네를 깜빡하고 초대를 안 했네. 그치? 형수, 지금 뭐 하세요? 초대요? 제가 얘기할까요? 아니면 형이랑 형수가 직접 얘기할래요? 저희 요 앞에 있을 테니까 30분 내로 정리해 주세요. 저희 부부가 나타나자 장남네 부부는 아주 사색이 되다 못해 파랗게 얼굴이 질렸습니다. 장남네 부부 초대로 온 사람들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어안이 벙벙해서 다들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형님이라는 여자는 갑자기 저한테 윙크해대면서 거짓말을 하질 않나. 아니,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집주인인 저희한테 일절 말 한마디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한 것도 모자라서 음식이며 술이며 마음대로 난장판에 얼마나 시끄럽게 논 건지 중간에는 아랫집에서 올라와 항의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쯤 되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형님네 부부도 눈치는 있는 건지 자기 지인들 내보내고 집도 금방 싹 치우고 연락을 해왔죠. 집안의 공기는 남극은 저리 가라 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아이, 그러게 오면 온다. 미리 연락이라도 좀 해주면 좋았잖아. 야, 그리고 네 형 얼굴 뚫어지겠다. 아이, 미안해. 죄송해요, 재수씨. 저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어요. 그 자식한테 사기당하기 전에 집 살 거라고 친구놈들한테 다 떠벌리고 다녔는데 쪽팔려서 상황 얘기는 못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거든요. 알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미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시 사업하려면 인맥도 좀 있어야 하고 그러면 무시도 안 받아야 하니까.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예. 아이, 재수씨 화 좀 풀어요. 예? 그래, 동서. 내가 동서랑 서방님이 해둔 그대로 집 싹 치웠어. 봐봐. 동서 친정 가기 전 그대로지? 나 동서 드레스룸 근처에 얼씬도 안 했어. 진짜야. 봐봐. 내가 입은 것 중에 동서 것 있나? 하나도 없잖아. 아유, 서방님, 미안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미안하다고 하는데. 한 번만 좀 봐줘요, 네? 당분간은 우리 계속 한 집에 살 건데, 이런 일로 인상 찌푸리고 지내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누가 계속 한 집에 살아요? 에이, 서방님. 정말 이럴 거예요? 미안해요, 네? 부부가 변명이랍시고 한다는 말이 어쩜 그렇게 말도 안 되고 이기적인지. 형수라는 그 여자는 저희 남편한테 어물쩍 웃어넘기며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꿈쩍도 안 했죠. 오히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장남네 부부가 지내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그대로 거실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조카 아이는 그 여자가 자기 친정에 데려다 놨더라고요. 조카 아이한테 그런 험한 꼴을 보이지 않아 천만 다행이었죠. 장남네 부부는 저희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자기들 짐을 갖고 나오자 그제야 당황하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이, 이 자식 진짜 이거 해도 너무하네. 야, 나랑 네 형수가 이렇게까지 미안하다고 하면 너도 좀 그냥 넘어가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어?
아, 지금 뭐 하냐는 거냐니까? 뭐 하긴. 형 눈 없어? 형네 짐 빼는 거 아니야. 우리랑 형네랑 뭐 계약한 그것도 아니고 내가 왜 형이랑 형수 놀고 먹는 걸 지켜봐야 하는 건데? 나 다른 거 떠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더는 안 되겠다. 어? 형수 툭하면 주말에 자기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고 이 사람한테 성민이 맡겨놓고 나가는 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형수가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평일에는 뭐하고 꼭 주말에만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저나 주말에 쉬는 건데 그것도 형이랑 형수 놀러 나가니까 우리가 성민이까지 봐줘야 해요?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정말. 아니 서방님이야말로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얼마나 그렇게 잘못을 크게 했다고 이렇게 면박을 줘요 면박을. 조카 몇 번 봐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동서가 말해봐. 그렇게 어려워? 어차피 동생 애도 안 생기는 거 우리 성민이 자기네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좀 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마음이 얄팍하게 쓰니까 애가 안 생기지. 형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저희 얘기가 왜 나와요? 저 성민이 돌보는 거요?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형님이나 아주버님 하시는 거 보면 저도 더는 못 도와드려요. 대체가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평생을 어머님이나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저희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솔직히 가족들이 그 정도로 해줬으면 적어도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하시던가. 그냥 남들이 해주는 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대체가 이 사람이 더 뭐 어떻게 아주버님한테 해드려야 하는 건데요? 대화 내용이 참 가관이죠. 실제로는 더한 말도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부부한테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자기들한테 야박하게 굴어서 그런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어요. 니들이 마음을 나쁘게 먹어서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짜증나게도 눈물이 나더군요. 정말 울기 싫었어요.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도 저의 아킬레스건인 아이 얘기를 하는 그 여자의 주둥이 때문에 울고 말았죠. 제가 우는 모습에 남편은 화가 날 대로 났고 자기 형이 무슨 욕을 내뱉든 말든 그대로 현관밖에 그 인간들 짐을 내던졌습니다. 이게 진짜 너 제정신이야? 너 지금 형한테 뭐 하는 짓인데? 이 자식이 진짜 정신 나갔나? 나가. 당장 나가! 내가 정신이 나가? 진짜 정신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말은 바로 해. 내가 정신 나간 게 아니라 형수가 정신이 나간 거겠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당장 나가! 네, 저희는 아이를 가지려고 시험관도 했었고 유산도 겪었었고 아이를 갖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그만큼 저희 부부한테 아이는 중요했고 간절했습니다. 그걸 건드렸으니 당연히 저와 남편은 제정신이 아니었죠. 남편 부부가 저희에게 내뱉은 모진 말을 뒤로 한 채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모든 게 다 터졌던 것 같습니다. 시모의 차별에 대한 서름, 뱃속에서 작별을 한 우리 아이에 대한 죄책감, 그렇게 펑펑 울고 있는데 참, 타이밍도 좋죠. 시모가 장남 부부를 이끌고 다시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이 부서질 듯 두들기더군요.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디서 말이야? 형 체면을 그딴 식으로 말이야? 얼른 문 안 열어? 문 열어 이 싹수 없는 것들. 어디 집안의 장남한테 말이야. 문 열어! 그때 남편은 뭔가 결심한 듯 뚜벅뚜벅 걸어가 현관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마스카라 번진 형님이라는 여자와 저희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장남놈, 그리고 시모가 서 있었습니다. 시모는 다짜고짜 저희 남편 뺨을 내리쳤어요. 짝소리가 울려 퍼졌고 시모는 남편한테 소리를 쳐댔습니다. 너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너희 부부 사는 집 너희 형한테 넘겨라. 니들이야 식구 2명 뿐이고 어디 월세 구해서 지내면 될 것 아냐? 어디서 말이야 돈 좀 벌었다고 재형하기를 우습게 알고 어디서?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어요.
시모는 저희 보고 월세방을 구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는 그 집을 장남네한테 넘겨주라고 말이에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저희가 그때 겪었던 그 상황보다는 나았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논리로 저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니들이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두 식구 살면서 이 큰 집이 뭐 필요해? 너희 형네 애도 있고 오늘 니들이 실수한 거 그냥 너희 집 넘겨주는 걸로 해서 정리해라. 나 두 번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뒷말 달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동서랑 서방님이 보이기에 저희가 못나서 그런가 봐요. 저희랑 이 사람이 못나서 그런 거죠 뭐. 괜찮아요 어머니. 가증스럽기도 짝이 없죠. 그 여우 같은 년은 시모 앞에서 눈물을 짜내며 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윗사람으로서 능력이 없어서 당연히 저희 부부가 자기네를 무시하는 거라고, 자기네 잘못이라고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가면을 쓸 수가 있는 건지 참 무섭더군요. 그 와중에 아주버님이라는 자식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자기 엄마를 앞세우고 아주 장군처럼 서서는 저희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말대로 하면 나도 더 너랑 재수 씨한테 오늘 일 걸고 넘어지지 않을 테니까 네가 선택해. 나랑 엄마랑 연 끊던가 아니면 엄마 말대로 우리한테 집 넘겨주던가. 장남이라는 놈은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저나 남편이 울며불며 사과할 줄 알았나 봐요. 정말 바보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사이코패스는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냥 아예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았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며 덤벼들려던 찰나 시모한테 뺨을 맞고 한참을 아무 말이 없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형 끊어. 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냐? 어? 엄마, 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인형 끊어. 인형 끊자고. 엄마고 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인형 끊어.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인지 오늘에야 알았네. 고맙다. 어? 형, 나 진심으로 형한테 고마워. 내가 오늘에야 정리가 됐네. 그래, 인형 끊자. 내가 뭐하러 그동안 아주 좋은 일 해가면서 호구처럼 살았네 싶어. 인형 끊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고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어디서 말이야. 엄마 앞에서 인연을 끝내 마네야. 아이고,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다더니. 아이고. 엄마가 왜 자식 복이 없어?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남이 옆에 떡하니 있는데 왜? 그러니까 엄마 행복하게 내가 형이랑 엄마 인생에서 빠져준다고. 그렇게 하자. 내가 그동안 눈치가 없었네. 그렇지? 나 저 사람한테 미안해서라도 더는 이렇게 호구진 못하겠어. 그러니까 인연 끊자. 끊어! 뭐 더 정리할 거 있나? 호적에서 파고 싶으면 파버리던가 마음대로 해. 나도 더는 못하겠다. 나 우리 부인한테 미안해서 더는 그만할래. 남편의 충격 발언에 시모와 장남네 부부는 벙찐 채 입을 쩍 벌리고 서 있었어요. 남편은 인연을 끊겠다며 앞으로 시모의 용돈이며 뭐며 일절 시댁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했죠. 돈 얘기가 나오니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장남의 부부가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을 하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가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그건 시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장남네 사업자금 대주느라 자기 재산 하나 남지 않은 거 알지 않냐며 불쌍한 척을 해댔죠. 남편과 제가 어떻게 했느냐고요? 일말에 흔들림 없이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야, 너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나를 떠나서 엄마를 생각해, 임마! 너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야, 그래, 형이 잘못했다. 어? 재수씨, 내가 미안해요.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 어? 그래요, 서방님. 동서, 내가 미안해. 아까는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내가 정말 미안해. 서방님, 이 사람 정신 차렸어요. 내일부터 바로 일 알아본다니까, 네?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일 구하던 놀고 먹던 그건 알아서들 하세요. 나는 더 호구 노릇 못하겠으니까. 좋게 말할 때 그냥 가요. 문 두들기거나 소리 지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남편은 정말 흔들림 없이 그대로 문을 닫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던 시모는 닫힌 문을 향해 저주를 쏟아부었죠. 니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당신 손에 장을 지진다는 둥 온갖 악담을 말입니다. 그건 장난해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음 날도 한 달이 넘도록 악담을 했다가 얘기 좀 하자면 회유를 했다가 아주 가관이었죠. 남편과 저는 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해버렸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도 생겼죠. 소중한 그 아이가 지금은 저희 부부한테 있어 가장 큰 보물이고요. 시모와 장남네 부부 소식은 친척들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뭐 쫄딱 망했더군요. 그나마 친척들의 도움으로 시모의 집은 지켰다는데 그 다음 소식은 듣질 못했네요. 시모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장남이랑 잘 살겠죠 뭐. 저희 부부는 더 호구가 되지 않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우리 세 식구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호구로 본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